노인 인구 1000만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웰다잉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삶을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것인데요. 아름다운 이별을 도와주는 상조 서비스를 지금 만나봅니다. 울산의 한 장례식장. 오늘 이곳에선 특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장을 채워줄 때는 고인분께서 남성분이면 왼쪽, 여성분이면 오른쪽으로 채워주시면 되십니다. 장례 예법을 알려주는 듯한데 무슨 교육인 걸까요? 네, 저는 장례주사입니다. 이제 신입생, 교육생분들이 입사하셔서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고인이 가장 편안하고 아름답게 떠날 수 있도록 장례 의식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장례 지도사가 되기 위해선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곳에선 자격을 부여받았어도 입사 후 교육을 다시 한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한치의 실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장례 지도사 교육을 받고 왔더라도 저희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례 지도사분들이 직접적으로 절을 할 경우는 없지만 조문객분들께서 간혹 절을 어떻게, 예법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육생분들도 한번 절을 직접 해보시고 실습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직업을 향한 편견 때문에 그동안 장례 지도사는 중년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는데요. 최근 이 고되고 힘든 장례 지도사에 도전하는 MZ세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생각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해마다 장례 지도사 중 2030 세대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덕분에 직업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었습니다. 밥을 제일 위쪽에 진설해 주시면 되시고, 생선에 놓는 방향은 동두미서라고 해서 생선 머리가 동쪽을 향하게끔 위치해 주시면 되시고, 나중에는 제가 책임지고 장례 전반적인 절차를 다 지도하고 관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실습 내용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빈소에서 필요한 절차를 실습했다면 이번엔 입관부터 발인까지의 절차를 익힐 차례입니다. 입관하실 때는 내 부모, 내 가족 모신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임하셔야 됩니다. 고인을 평온하게 보내드리기 위해선 지도사들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고인분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존중과 책임감을 가지고 실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관을 채울 때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대부분 꽃을 활용합니다. 유족분들께서 고인을 만나는 마지막 절차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시간을 더욱더 의미 있고 아름답게 장식해드리기 위해서 종이로 만든 꽃과 생화꽃으로 해서 관 안에 이쁘게 장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까지 꼼꼼히 챙기는 이곳. 운거할 때도 장례 지도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운거할 때는 수평 유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이라도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게끔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자, 앞으로 쭉 나와주시고요. 영정 모신 분 천천히 출발하겠습니다. 고인을 평온하게 보내드리고 유족은 그런 고인을 온전히 배웅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마다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장례식은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AI나 로봇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해도 사람만큼 깊은 감정적 연결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례유사의 전망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이가 늘어나며 상조 서비스에 대한 상담도 증가했다는데요. 한자경 씨 역시 부부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주변의 친구들이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러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전문 상조 상담사를 교육하고 육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을 거친 후 현장에 투입됩니다. 오늘 상담은 베테랑 상담사가 진행할 예정이라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오셨어요? 최근 들어 저희 친정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을 많이 접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장례 비용이라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지금 가입하면 어떤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이제 부산, 울산, 마산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물품이나 지금 비품 같은 것들을 잘 사용하실 수 있고요. 미리 가입하시게 되면 네. 건강검진 할인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차후 이제 장례에 사용하지 않았을 시에는 여행이나 크루즈 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상조업계에서는 다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실제 상담을 받아본 소감은 어떨까요? 이렇게 상담을 받고 보니 생각보다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어서 좋았고 꼼꼼한 혜택에 놀랐어요. 좀 더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는 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여유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진 상조산업 전망에 대해서 조현석 이사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실제 상조산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상조산업은 1982년 부산에서 시작되어 올해로 정착된 지 4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품격 있는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비낸 죽음, 외다행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인데요. 이런 추세 속에서 상조산업 역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연평균 10%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인데요. 올해 3월 기준 상조 서비스 가입자 수는 무려 892만 명 정도로 올해 안으로 1,000만 명을 돌파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미리 대비도 하고 이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자 하는 수요로 이 상조산업이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들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상조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요.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 장례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상조산업을 키우고자 진흥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 주관하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위주의 법령만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진흥법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라 논의되고 합의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현재 시장이 커지고 상조업계가 다양한 노력을 하는 만큼 진흥법이 마련된다면 좀 더 인프라 구축이 용이하고 다양한 육성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선 영상에서 그 노력 중에 하나로 이 장례 서비스와 함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상조회사들은 주로 제공하던 장례 서비스를 넘어 토탈 라이프 케어 측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장례를 이용하는 시 해외 크루즈 여행 상품이나 가전제품 전환 등의 서비스로 대체하여 이용할 수 있고요. 또한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같이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웨딩,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어 본인의 필요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할 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이 상조업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문제는 현재 상조업을 견인한 주 소비층이 중장년층이라는 것입니다. 기존 소비층만으로는 성장세를 지속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서비스 가입률이 낮은 젊은 층을 적극 확보하기 위해 사업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상조의 전환 서비스를 이용한 2030 세대 중 약 70%가 웨딩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조 서비스는 가입 후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까지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제공하는 업체의 안정성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상조 서비스 가입할 때 또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상조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 거래업체로 사업자 정보 공개가 되어 있어 언제든지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업력을 유지한 회사인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상조회원이 가입 후 수년 또는 수십 년 뒤에 행사까지 마무리하면서 쌓인 운영 노하우가 축적되어 고객에게 신뢰를 꾸준히 제공한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낸 상조회비를 어떻게 보전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납입금 보전 기간 및 재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상조회사는 법적으로 납입금의 50%를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존 방법으로는 크게 공제조합 가입, 은행 지급 보증, 은행 예치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사용 시 가입한 상품 내역 그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자 약관 및 계약서를 받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자, 앞으로 상조산업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상조 상품이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고 또한 이제 젊은 층이 꾸준히 유입됨에 따라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상조의 혜택을 누리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업계 내부 선의 경쟁을 통해 상조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도 꼭 꼼꼼히 찾아보시고 신중히 선택하셔서 정말 필요할 때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현석 이사와 함께 상조산업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